안녕하세요.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 저도 30대 초반 결혼 직후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입니다.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지만 월급날이 지나면 카드값과 대출이자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산운용가라는 명함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 개인 자산은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닙니다. 6천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에서 전해 내려오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6천년 전 이야기요? 지금은 AI가 주식을 추천하고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세상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통하나요? 네, 통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돈의 본질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용하듯 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자산을 운용하며 뼈저리게 느낀 건 기본을 무시한 성공은 사상노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흔들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부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책의 주인공이자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 아르카드는 가난한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을 던집니다. 너희는 왜 돈을 벌기만 하고 모으지는 못하는가? 그가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바로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월급의 10% 저축,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엔 핑계가 많았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10%를 어떻게 떼어놔? 하고요. 하지만 아르카드는 말합니다. 바구니에 매일 계란 10개를 넣고 9개만 꺼내 쓴다면 언젠가는 바구니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이 부의 시작점입니다. 이 원칙을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옷가게 주인, 식당 주인, 카드 회사에는 돈을 지불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결단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공과금을 내기 전 무조건 10%를 경제적 자유통장으로 이체해버렸죠.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은 90%로도 생활은 어떻게든 굴러가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게 되더군요. 이것이 바로 강제저축의 마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수입의 10%를 떼어놓는 자동이체를 설정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껴 쓴다고 썼는데 왜 남는 게 없지? 바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말합니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바로 차를 바꾸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갈 생각부터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연봉이 올랐을 때 저도 모르게 할부로 새 가전제품을 들였죠. 하지만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욕망이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생존을 위한 필요인가? 아니면 잠시의 만족을 위한 욕망인가? 돈을 모으고 지출을 통제했다면 이제 돈이 일을 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아르카드는 돈은 너를 위해 일하는 노예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낳은 자식, 즉 이자나 배당금도 다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제 직업이 자산운용가지만 고객분들 중에 의외로 돈을 금고에만 가두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건 내 일꾼들을 굶겨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든 우량 주식이든 혹은 채권이든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새끼를 칠 수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책에는 벽돌 만드는 사람에게 보석 투자를 맡겼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벽돌 전문가에게 보석에 대해 묻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현대 사회로 따지면 주식 전문가가 아닌 옆집 친구의 말만 믿고 카더라 통신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 잘 알지도 못하는 해외 파생 상품에 손을 댔다가 큰 수업료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높은 수익률이라는 유혹 뒤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이 들 때만 움직이세요. 바빌론 부자들은 자신의 집을 가져라 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의 핵심은 주거 안정성과 자산 가치에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사라지는 돈을 내 자산으로 쌓이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무리해서라도 첫 집을 마련했을 때 비로소 가족들과 안정감을 느꼈고 그 집이 자산 증식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우리 가족의 부를 지키는 성벽이 되어줍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 집 마련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늙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르카드는 미래의 수입원을 미리 준비하라고 간주합니다. 지금의 월급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내가 60세, 70세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배당주 투자를 통해 제2의 월급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국가가 혹은 자녀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늙어서 돈이 없는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젊음과 에너지를 이용해 늙은 날의 나를 부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남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입니다. 어떤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좋을까요? 주식? 부동산?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저도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매일 새벽 경제 뉴스를 읽는 시간을 가졌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세요. 어제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내가 되는 것. 그것이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산 주식이 대박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소 짓지 않는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일 뿐입니다. 저축을 시작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자신을 단련하며 기회를 엿보는 사람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행운을 쫓아내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돈 좀 더 벌면 해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토록 돈 공부에 매달리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주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자유. 저는 제 딸이 자라서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돈 때문에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빌론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그 열쇠를 쥐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 어떠셨나요? 아마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복잡한 기법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6,000톤의 시간을 견뎌낸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통장을 나누고 지출을 기록하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만의 튼튼한 부의 성벽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거나 실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수입의 10%를 저축하겠다. 나는 매일 30분씩 경제 공부를 하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선언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